10월 17일은 빈곤철폐의 날입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한국 빈곤율은 무려 15%라고 합니다. 7명 중 1명이 가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산하는 주거 부정이, 자본주의가 초래한 기후위기, 각자 도생의 사회, 모두 불평등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함께 모여야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만 빈곤을 철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힘찬 연대투쟁으로 서로를 지탱하는 연대의 사회를 향해 빈곤 철폐를 쟁취합시다. 구호 외치면서 힘차게 1017 빈곤 철폐의 날 퍼레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불평등 세상이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공공성으로 뒤집자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불평등 세상 뭘로 뒤집자고요? 맞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불평등 세상!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평등 세상! 다음 구호는 끝 어절만 3번 따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차별과 멸시 반대한다. 빈민의 힘으로 평등을 쟁취하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모두의 주거권 쟁취하자. 이윤보다 생명이다. 사회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을 끝장내자. 다음은 민중일해가 있겠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이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릅니다.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쓰러진 이들, 쫓겨난 이들, 빼앗긴 이들 모두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묵념 바로. 이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습니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 세상! 불평등 세상! 이윤보다 생명이다. 사회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을 끝장내자. 천천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조 영상입니다. 영상은 장호경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소득 수준은 높지만 불평등은 훨씬 심각하다는 노인 빈곤율은 OECD 중에서 최고 수준을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이른바 있습니다. 깡통 전세 현상이 늘어난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모든 연령층이 지갑을 닫고 있는 20, 겁니다. 30대 기초생활수급자 25만 3천 명을 수급자 넘었습니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0%를 중도 탈락자가 지난해 역대 최다였습니다. 5년 전 문을 닫은 여관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여러분, 빈곤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빈곤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요? 투쟁으로 기조 영상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내주셨는데요. 그 답을 하나로 모은 답이 있습니다. 올해 1017의 기조는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입니다. 여러분, 빈곤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요? 정답입니다. 공공성으로 만듭니다. 지난해 부자 부모들의 자녀들이 금융소득으로만 6,40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너무 까마득한 돈이라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요. 부자들은 쉽게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의 몫을 짓밟고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이 사회를 뒤집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집, 의료, 에너지, 돌봄 이런 것들을 사회가 마련하고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가 뒤집어 버립시다. 아무리 이래도 가난하고 아파서 일 못해도 가난한 어쩔 수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나누어 일하고 함께 쉬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보장된 사회 만드는 길을 함께 걸어갈 빈곤사회연대 공동대표이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 권달주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인데도 우리 동지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엄하게 하고 싶다는 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아내를 잡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위에 잡아주세요. 위.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은 그 당당한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자본가들과 함께 빈민의 집을 빼앗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에 보시는 건가요? 사회자가
우리는 오늘 또 여기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므로써 살아있음을, 사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빈민, 노동자, 노점상, 홈리스, 철거민 등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같습니다. 기본권이 무너진 사회, 불평등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공공의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의 생존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쪽방과 고시원으로 내몰리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감옥 같은 시설에서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빼앗긴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약자를 이해한다면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복지는 언제나 통제와 선별, 배제의 복지였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노점상은 도시비관을 해친다며 쫓겨나고 홈리스는 안전을 이유로 거리에서 몰아내집니다. 장애인들은 시설로, 빈민은 뱃누리로 이 사회에서 계속되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입니다. 주거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공공의 책임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만드는 사회 구조와 싸워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사회 구조와 싸워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은 누군가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난이 더 이상 개인의 잘못으로 낙인 찍히지 않는 세상, 장애가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함께 넣어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늘 외쳤던 거 있죠.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아시죠? 네, 제가 장애인으로 하면 여러분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하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홈리스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엮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는 홈리스도 이동하는 노점상도 이동하는 철거민도 이동하는 아동 청소년과 빈민도 모두 함께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집회의 취지를 짚어주신 권달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불평등 세상을 뒤집어 만들 공공성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의 나래를 활짝 열면서 구호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차별과 멸시 반대한다. 빈민의 힘으로 평등을 쟁취하자. 투쟁! 쫓겨나지 않는 세상 모두의 주거권 쟁취하자. 이윤보다 생명이다. 사회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을 끝장내자. 방금 외친 세 개의 구호들은 저희 3대 투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퍼포먼스입니다. 1017에 매년 오신 분들은 홈리스 행동의 촌극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올해에도 역시 감동적인 연기력으로 무장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가난한 이들도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맞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홈리스들은 집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쫓겨납니다. 홈리스 야학의 학생과 교사 그리고 반빈곤 운동 활동가들이 촌극 길 끝에서 길을 묻다를 준비했습니다. 환영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를 세팅하는 동안 저희 구호를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까 연습했던 구호 기억나시죠? 불평등 세상! 불평등 세상! 차별과 멸시 반대한다! 빈민의 힘으로 평등을 쟁취하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모두의 주거권 쟁취하자. 이윤보다 생명이다. 사회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을 끝장내자. 네. 무대에서 암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총극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윤 씨,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자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윤 씨가 노숙한 지 얼마나 됐지? 해고당하고 방편계 올해 3월이니까 벌써 반년이네요. 얼마 안 됐네. 참, 윤 씨는 짐 안 쌌어? 나는 다 쌌는데. 예? 짐 다 쌌다고.
짐을 왜 싸요? 못 들었구나. 여기 이번 주 안에 짐을 빼야 된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오늘 가려고 준비 다 했어. 있으면 다음에 보자고. 의자 가지고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늘 안 계셨는데 이제 뵙네. 저는 노숙인 시설에서 왔어요. 노숙인 시설이요? 예. 선생님 노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3월부터 했는데요. 근데 그거 왜요? 그냥 뭐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 시설 찾아오셔요. 필요한 거요? 뭐 필요한 거 없으셔요? 혹시 방도 구할 수 있나요? 뭐 방도 구해드리고 월세도 몇 달 좀 내드릴 순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주변에 빈 방도 없고 당분간 못 들어가요. 이제 추워지는데 예산 떨어졌다고요? 뭐 종종 그래요. 아니면은 뭐 저희 시설에 오시던가요. 저희 시설에서 지내세요. 그럼 되겠네. 시설요? 거기는 단체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시설이니까. 그러면 안 갈래요. 그러세요. 저도 바빠가지고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나와보세요. 선생님. 누구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다음 주부터 여기 공사하는 거 아세요? 전 처음 듣는데요. 무슨 공사요? 여기 이용하는 시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여기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싹 밀어버리고 깨끗한 문화센터 하나 지으려고요. 공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까 이번 주엔 여기 짐들 싹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갑자기요? 그리고 나는 시민도 아니에요? 뭐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또. 지낼 때 필요하시면은 뭐 노숙인 시설 이런 데 찾아가 보시면 어때요? 아니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요새 방도 없고 예산도 없다던데요. 뭐 글쎄요.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저는 공원 담당 공무원이어가지고요. 하여튼 저희가 나온 거 읽어보시고 이번 주 중으로는 좀 깨끗하게 빼주세요. 계곡장 보세요. 이거 갑자기 이게 뭐야? 이번 주까지 치우지 않으면 모두 폐기한다고? 이제 추워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지하도도 벌써 춥네. 아저씨 방 빼세요. 이거 텐트 끼우세요. 뭐야? 왜요? 손님들이 방해돼요. 치우세요. 아니, 지하도는 서울시 땅인데 당신 빌딩 직원 아니에요? 말잖아요. 방 빼라고요. 빼세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그 모르겠고 빨리 방 빼세요. 여긴 공공장소야. 빼요. 빼. 당신 이거 월 거냐? 방 빼세요. 아니 무슨. 알았어. 나갈게. 에이, 들어서. 아휴, 여기서라도 자야 하나? 기다렸다가 나오면 찍어. 어이, 여기 누가 이렇게 자리를 깔았어? 아저씨, 안에 있어요? 누가 이렇게 여기서 노숙하래요? 이거 불법 점거야. 아저씨, 나와봐요. 누구야? 나와봐요, 아저씨. 나와서 얘기 좀 해봐요. 누가 이렇게 잘해? 나오면 찍어. 나 찍어. 조회수 올라간다. 찍어. 구독자 올라간다. 좋다. 찍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망가. 에이씨. 에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받지? 나는 어디에서든 있을 수가 없지? 나도 사람이야. 이제 나는 그만 쫓겨나고 싶다. 집에서도, 지하도에서도, 거리에서도, 공원에서도 그만 쫓겨나고 싶다. 여기 사람이 있다. 나도 시민이다. 나도 어디에서든 머물 권리가 있다. 나도 어디에서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살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싫다. 모두를 위한 집,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자. 홈리스의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라. 투쟁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멋진 촌각 보여주신 홈리스 행동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장에서 구호를 외쳤던 홈리스 은씨와 동지가 되실 준비 되셨죠? 같이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차별과 배제 반대한다. 공공장소 홈리스 태거 중단하라. 투쟁. 네, 지난 겨울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던 계엄의 밤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도시 빈민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소사지역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곳에서도 삶을 꾸리던 상가에서 폭력적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거민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 함께 상상하면서 전국 철거민 연합 나경윤 소사철거민 대책위원장님이 현장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나경윤 동지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철거민연합 소사 3 철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준비를 해오라고 했는데 먼저 한 가지 정정을 하자면 인천 소사가 아니고 부천시 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사동에서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며 저희 대책 없이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작년 8월 30일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용역 300명이 넘는 인원과 경찰, 시청 공무원, 법원 집행관이 모여서 새벽부터 강제로 문을 따고 저희의 집기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대책 없이 길바닥으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용역들에게 욕설과 비아냥을 받으며 억울하다고 경찰에게 공무원에게 소리 지르며 부르고 있는데 시민인 우리를 모른 척하고 뒤돌아가고 시민의 말을 시민의 모습을 보지 않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눈물이 많을 나이인갑니다. 불평등에 요즘에 너무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게 항의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말을 듣지 않고 시민의 이 울부짖음을 듣지 않는 공무원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용역은 불법 방패를 들고 소화기를 들고 불법으로 포크레인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강제로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고 공무원도 우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함을 당한 우리에게 공무원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제가 이래봬도 여자입니다. 몸을 비비고 가슴을 짓누르는 성추행을 했음에 제가 너무 억울해서 무의식적으로 꿀밤 한 대를 때렸는데, 공무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저는 공무집행 방해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과 1범이 되었습니다. 또 전과 2범이 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시민을 집시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하고, 시민의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런 불공평한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법원 또한 우리를 쉽게 보고 너무나도 쉽게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언제는 강자가 될 수 있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이깁시다. 다 같이 싸웁시다. 절대 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지지 맙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동지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같은 동지들끼리 힘을 모아 세상을 바꿔봅시다. 불평등을 공공성으로 뒤집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연대 박수 부탁드립니다. 듣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지지 말자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억울함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저는 그 힘의 한 부분이 너무 되고 싶습니다. 연대하는 마음으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강제퇴거 금지하고 선대책 후철거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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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피켓을 번쩍 들고 저희 구호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투쟁!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투쟁! 이어서 빈곤철폐를 꿈꾸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순서는 공연입니다. 매년 여름 대학생과 청년들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빈민과 연대하는 반빈곤 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용역과 구청의 탄압에 맞서 서초구청 앞 철거 농성장에서 몸짓을 췄었는데요. 역대의 빈활단들이 모여서 철폐 몸집회라는 몸집회를 꾸렸습니다. 큰 박수로 철폐 몸집회 공연을 맞아주세요. 한판상 이 다가올 수
몸짓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동작이니 여력이 되신다면 다 함께 따라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투쟁! 행복하게 살고 싶어 평등하게 일하고 싶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 하네 말하지 말라고 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서지 말라고 하네 얘기해봐요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을 그것을 이어 이으면 우리의 역사가 되죠 좀 더 뾰족하게 싸워요 좀 더 예민하게 세상을 봐요 불편하게 느껴지면 세상을 바꾸리요 거기에 있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지킬 수 있죠 세상에 지지 말아요 지난날은 비널사는 서초구청 앞에서 절거민분과 연대하며 같은 몸짓을 쳤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지지 않고 빈곤 철폐 그날까지 투쟁! 관습이라는 불편한 편견을 깨고 법과 권력이라는 폭력에 무너지지마 좀 더 뾰족하게 싸워요 좀 더 예민하게 세상을 봐요 불편하게 느껴지면 세상을 바꾸리요 거기에 있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지킬 수 있죠 세상에 지지 말아요 좀 더 뾰족하게 싸워요 좀 더 예민하게 세상을 봐요 불편하게 느껴지면 세상을 바꾸리요 거기에 있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만하진 않잖아요 우리를 지킬 수 있죠 세상에 지지 말아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 우리가 누구냐면 철폐 빈곤 철폐 투쟁 네, 다시 한번 힘차는 공연 만들어주신 철폐 몸집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가 공연도 함께하는 파격적인 진행. 저도 과거 비날 참가자로서 공연에 함께했는데요. 살짝 숨이 차지만 빠르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따라 쳐주셔서 힘나서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힘날 수 있도록 구호 같이 외쳐봅시다. 차별과 멸시 반대한다. 빈민의 힘으로 평등을 쟁취하자. 땀을 흘렸는지 쌀쌀한 날씨가 느껴집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붕어빵이 생각납니다. 또 겨울엔 어쩐지 바깥보다 조금 따뜻한 타로 노점에서 운세를 시험해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는 바로 노점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함께 읽어온 시간과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노점,
그곳은 노점상이 생계를 꾸리는 공간입니다. 다음 순서는 노점상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 중이신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광성지역 건대 이미경 총무님의 현장 발언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 2번 출구 4조 타로 거리에서 타로를 보며 생계를 이어온 노점상입니다. 7년 동안 손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이웃 노점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노점상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8일 새벽 3시 광진구청이 제 마지막 생계수단이었던 마차를 강제로 철거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에 달려갔을 때 그곳은 어두운 새벽의 전쟁터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용력들이 노점 어머님을 붙잡고 있었고 저희의 마차는 지게차에 매달려 대형 트럭으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노점상들을 용역들이 거치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새벽에 그 현장은 폭력 그 자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70이 다 된 어머님이 내 물건이라도 꺼내게 해달라며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폭력이었습니다. 용역은 어머님을 배로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장면을 본 우리는 울고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공공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입니까? 저희의 삶의 터전인 마차를 이렇게 도둑질하듯 가져가는 게 어떻게 합법입니까? 김경호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며 이런 일을 벌인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농성장을 차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공무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저희에게 30년이나 헤쳐먹었으면 그만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의 인생을 모욕한 말입니다. 저희는 도둑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매일 외칩니다. 노점상도 사람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직업 코드가 있는 당당한 직업입니다. 광진구청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행정의 이름으로 사람의 삶을 짓밟지 마십시오.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은 생계를 철거하는 것이고 결국 사람을 철거하는 살인 행정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노점상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의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대의 4주 타로 거리를 대한민국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과 웃고 울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노점상들을 더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 한 개와 만들어져야 할 것 한 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공무원에게 경찰 권한을 줘서 노점을 무자비하게 철거할 수 있게 하는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노점은 범죄가 아닙니다. 노점상도 세금 내고 당당하게 장사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노점 단속 특사경 해체하고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투쟁! 네, 피켓을 들어서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외치겠습니다.
노점 단속 특사경 해체하고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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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오늘 발언을 들으면서 증폭된 우리의 분노와 투쟁 결의를 아름다운 노래로 단단하게 다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순서는 공연입니다. 슬픔과 분노 넘어 평등과 평화를 위해 연대의 노래를 짓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화경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좋게 입은 거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전 지금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팀인 쿵쿵차카차카라고 하는 타학팀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해복2 투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야 하는 얘기도 참 많지만 노래 가사에 담아서 대신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사랑 남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너의 뒤에 숨고 너는 나의 앞에 서서 내일 네가 나의 뒤에 숨고 나는 너의 앞에 서서 더러운 것들 역겨운 것들 그 모든 말에 목이 메여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우리는 서로를 비추며 사랑스럽고 용감하게 살아가자. 어느 날 나는 너의 옆에 서서 너는 나의 손을 잡고 걷자 걷자 가난의 손을 잡고 빈곤의 손을 잡고 교란하는 이의 손을 잡고 스스로의 삶으로 변모한 이들과 그 모든 걸음과 나란히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우리는 서로를 비추며 사랑스럽고 용감하게 그 어느 날이 우린 이미 오늘에 노래한 듯이 살아가자 사랑하자. 우리는 서로를 비추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사랑스럽고 용감하게 살아남자. 용감하게 살아가자. 네, 사실 이 첫 번째 곡은 작년에 대전에서 첫 번째 퀴어 축제가 있었을 때 저도 저의 사랑하는 퀴어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의 면전에다가 아직 가사에 나왔던 더러운 것들 역겨운 것들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까 우리 몸집회에서도 말씀해 줬었던 것처럼 저희가 약하기만 합니까? 약한 우리들이 모였을 때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런 가사를 담아서 만들었던 곡이었고요. 오늘 지금 다음 들려드릴 곡을 마지막으로 저는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 빈곤과 가난과 이 빈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다들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많이 거리에 나오고 많이 광장에 나와야 할 텐데요. 그 차가운 밤들이 아무리 이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또 소리 지르면서 우리의 평등과 평화를 쟁취해낼 것이다 라는 가사를 담은 곡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불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짧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가사가 나오죠, 여러분? 아까 안 나왔나요? 이상하네. 근데 가사가 짧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이게 반복돼요.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같이 불러주실 수 있겠죠? 가보겠습니다. 화경이었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갈피를 찾아 헤매던 무수한 밤의 시간 몰아치던 눈 몰아서 겨우 지나 들리는 이름들 오고 가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 밤에도 빛났던 목소리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캄캄한 짙은 어둠 속여도 사실 겁은 나지 않거든 어떤 결말 앞에도 우린 끝이 아닌 시작을 부를 테니까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절절 끓는 것 같은 아스팔트 위에도 바람 소리 가득한 추운 새벽산에도 어떤 견딤이 있고 모든 순간이 있고 비친 세상이 있네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길도 언제나 그 아래에 있었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아름다운 노래였는데요. 저도 앵콜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저희 퍼레이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의료 민영화 모두 싫어하시죠? 저도 저와 동지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가 빈곤 철폐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님의 현장 발언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저는 그 의사입니다. 근데 지난 한 10년 동안 일하던 병원을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장님이 그 암 진단을 받으면서 폐업을 했거든요. 저희 병원이 성수동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팝업 스토어가 즐비한 핫플입니다. 근데 저희 병원이 설립됐던 88년에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동네였습니다. 본드 냄새 가득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든 노동자들과 지역의 장애인 이주민들이 의지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면서 단골 환자들이었던 가난한 환자들 떠나고 높아지는 임대료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했던 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진료했던 것이었습니다. 비급여는 줄이고 같은 성분이면 더 저렴한 약을 처방하는 거였습니다. 언론은 약자의 벗이 마지막을 고했다라고 쓰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날 더는 찾기가 쉽지 않은 유물 같은 병원으로 남게 돼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틀 뒤면은 정부가 의료 대란 종료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왔으니까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공의들은 왜 병원을 떠났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성수동 같은 핫플에 미용 성형 클리닉을 세우고 비급여 진료로 연간 수억 수십억을 버는 병원을 차리고자 꿈꾸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사를 늘리면은 경쟁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성수의원은 역사의 유물로 남았고 의사 윤리는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저는 이 기막힌 현실은 한국의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5%도 안 됩니다.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고 극단적인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응급 환자를 보면서 가난한 환자를 진료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고 돈 안 되는 일이라고 이 게임의 룰을 만든 사람들, 이 부도덕한 시스템을 만든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들은 민영화로 부를 축적하는 병원 자본, 보험 자본, 제약 자본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받쳐온 정부였습니다. 누구나 아프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아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려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가난한 사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7년 새에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난할수록 아프지만 그럴수록 병원 문턱은 더욱 높아지는 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아프지 않고 빈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빈곤과 질병은 저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주거와 불안정한 노동, 실업, 낮은 소득 자체가 우리 몸을 갉아먹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고, 이 고통을 만든 자들은 우리의 공공적 주거, 공공의료와 돌봄, 사회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강탈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것을 더욱더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의료비를 높이겠다는 겁박이야말로 윤석열의 가장 큰 폐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많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병원에 간다고 비난하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진실은 우리 모두 아픈데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윤석열의 이런 거짓된 레파토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에 쓸 돈을 마련하려면 빈곤층 의료비를 올려받아야겠다라고 이재명 정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 알 수도 없는 인공지능 투자에 내년에만 10조 원 넘게 쓴다고 하면서
2천 원에 맘졸이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비를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병원 예산도 깎아서 고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공병원은 죽은 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민간병원에 돈을 퍼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윤석열식의 낡고 부패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건강보험료를 갈수록 올려받으면서 그 돈을 수조 원씩 민간병원에 퍼주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부도덕하고 비용의식이 없고 염치 없는 자들은 바로 자본과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빈곤으로부터 부를 축적하는 우리 보편 권리를 강탈해서 민영화하고 있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빈곤 철폐를 위해서 공공성을 파괴하는 자들과 이 부도덕한 시스템을 함께 철폐하도록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네, 다시 한번 힘찬 발언해주신 전진환 정책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할 권리, 복지의 권리,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우리 힘으로 쟁취합시다. 혹시 1017 알기 자료집 읽어보셨나요? 네 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아쉬운 마음으로 다른 구호들도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권리는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불안정 노동 철폐하고 모두의 노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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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피켓을 번쩍 들고 구호를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은 권리다!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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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기초생활은 권리다! 의료급여 계약안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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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마지막 순서는 투쟁 결의문 낭독입니다. 피켓 뒷면을 보시면 투쟁 결의문 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투쟁 결의문 낭독자는 동자동 사랑방 김호태님, 빈곤철폐 퍼레이드 개신교 행진단의 백꽃님님,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양한웅 대표님, 노들 장애인 야학의 김명학 교장 선생님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저희 내려와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이쪽 좀 더 오셔야 될, 이쪽 좀 더 오셔야 안 될까요? 가운데 옆에, 저 옆에. 투쟁 결의문 1017 빈곤 철폐의 날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모두의 주거권 쟁취하자 기후위기 시대 이윤보다 생명을 가난한 이들의 권리로 평등 세상으로 불평등 세상 빈곤의 책임은 사회 구조에 있다. 10월 17일은 빈곤 철폐의 날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한국에서는 22%의 가구가
10억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15%의 인구는 빈곤의 수렁에 방치되어 있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소득을 잃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없는 불평등, 이 불평등을 빼고는 지금의 사회를 말할 수 없다. 사회 안전망은 허약하고 주거복지 돌봄은 상품으로 사고 팔린다. 가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쳐올 공포가 되었다. 혐오의 사회를 넘어 연대를 다시 세우자. 가난한 이들에 대한 멸시와 배제는 부족한 복지제도, 민영화된 사회 서비스, 노점상과 홈리스를 몰아내는 도시의 폭력으로 드러난다. 이윤을 위한 경쟁은 우리의 연대와 공동체를 파괴한다. 가난은 범죄가 되고 어떤 생존은 처벌받는다. 기후 재난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이들,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쪽방과 반지하 주민들, 이들의 삶이 우리의 현재고 미래다. 집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사회는 30년도 안 된 집을 부수고 지어 올리며 불안을 되팔고 고통을 쌓아 올린다. 자본주의가 초래한 기후 위기에 맞서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일, 불평등을 확산하는 주거 부정의에 저항하는 일, 그것이 곧 빈곤 철폐 투쟁이다. 공공성이 대안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불평등과 빈곤을 끝낼 길은 공공성 강화에 있다. 더 많은 경쟁 속에 타인의 몫을 빼앗으며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자.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돌봄은 상품이 아닌 마땅한 삶의 권리다. 모두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사회를 향해 상상과 실천을 모으자. 이윤의 폭주를 멈추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최대 전환의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공의 미래다. 평등 세상, 공공성, 주집자, 지난 겨울 기만적인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기업과 부자 수익 살리기에만 고를 했던 윤석열 내란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물리쳤다. 그 광장에 가난한 우리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배엄이다. 이래서는 살 수 없다. 1017 빈곤 철폐의 날을 받아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쪽방 주민,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민, 우리는 선언한다. 불공평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사회의 결과다. 각자 고생의 경쟁 사회를 넘어 서로의 삶을 희생하는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자. 우리는 불평등 세상을 공공성으로 길짓는 연대 수행으로 빈곤 실패를 실행할 것을 결의한다. 이윤보다 공공성을 무공평,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빈곤과 차별을 끝내고 평등 세상을 쟁취하자. 부재! 부재!
차별검열시 반대한다. 빈민의힘으로 평등을 쟁취하자. 쟁취하자 투쟁. 쫓겨나지 않는 세상 모두의 주거권 쟁취하자 투쟁. 이윤보다 생명이다. 사회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을 끝장내자. 피켓 들고 한번 저희 기조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불평등 세상. 천천히 함께 구호 외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